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반도체 커스텀 레이아웃 산업기사 9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해주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공간전하의 영역의 폭이 좁아진다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전위장벽이 낮아지고 공간전하 영역, 즉 공핍층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는 다수 캐리어가 접합을 통과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전위장벽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며 전장도 감소하고 확산 용량은 증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도체에서 전공의 드리프트 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도체 재료에 전개를 가하면 전공의 드리프트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전개와 같은 방향이다입니다. 전공은 양전하를 띤 캐리어로 간주됩니다. 전개가 가해지면 양전하는 전개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동합니다. 따라서 전공의 드리프트 속도는 전개와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전자는 음전하를 띠므로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모스펫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스펫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BJT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트랜지스터이다입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모스펫은 전압 제어 소자로 게이트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정적 상태에서 전력 소모가 매우 적습니다. BJT는 전류 제어 소자로 베이스 전류가 필요하므로 모스펫보다 전력 소모가 더 큽니다. 모스펫은 저전력 특성으로 디지털 회로에 널리 사용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모스 집적회로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스 집적회로 공정에서 가장 소형화하기 어려운 소자는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인덕터입니다. 모스 집적회로에서 인덕터는 자기장 형성을 위해 코일 구조가 필요하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또한 평면 공정으로 제작하기 어렵고 성능도 제한적입니다.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는 평면 구조로 소형화가 용이하지만 인덕터는 가장 집적화하기 어려운 소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역방향 바이어스 시 전류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류가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 차단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소수 캐리어로 인해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른다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 시 전위장벽이 높아져 다수 캐리어의 이동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열에너지로 생성된 소수 캐리어는 전위장벽과 무관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매우 작은 역방향 포화 전류가 흐릅니다. 이를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BJT 회로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BJT 회로에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이 거의 동위상이 되어 이미터 폴로어라고도 부르는 회로는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컬렉터 공통회로입니다. 컬렉터 공통회로는 이미터 폴로어라고도 불립니다. 출력이 이미터에서 나오며 전압이득이 약 1로 입력과 출력이 거의 동위상입니다.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가져 임피던스 정합회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반도체의 다수 반송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P형과 N형 반도체에서 다수 반송자를 옳게 나타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P형은 전공, N형은 전자입니다. P형 반도체는 3족 원소를 도핑하여 전공이 다수 캐리어가 됩니다. N형 반도체는 5족 원소를 도핑하여 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됩니다. 이는 반도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모스펫의 단채널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스펫 소자의 채널 폭과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단채널 효과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전류 포화 현상입니다. 단채널 효과는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드레인 유도, 장벽 감소, 속도 포화, 항복 전압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전류 포화는 정상적인 모스펫 동작 특성이며 단채널 효과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리콘 인곳이 10에 16승 비소원자 매 세제곱센티미터로 도핑되어 있을 때 실온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진성 캐리어 밀도는 1.5 곱하기 10에 10승 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답은 2번
2.25 곱하기 10의 4승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도핑 농도가 진성 캐리어 농도보다 훨씬 크므로 다수 캐리어인 전자 농도는 약 10의 16승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질량 작용 법칙 N 곱하기 P는 NI 제곱에 의해 소수 캐리어인 전공 농도는 1.5 곱하기 10의 10승을 제곱한 값을 10의 16승으로 나누면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10번째 문제는 실리콘 원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리콘 원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이온 결합에 의해 결정을 이루고 있다입니다. 실리콘은 공유 결합으로 결정을 이룹니다.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실리콘은 14개의 전자를 가지며 최외곽에 4개의 가전자가 있고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를 형성합니다. 11번째 문제는 실리콘 공정의 산화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리콘 공정에서 산화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이미 형성된 산화막이 추후에 산화 공정에서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산화막 성장은 딜 그로브 모델을 따르며 초기에는 선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산화막이 두꺼워질수록 성장 속도가 감소합니다. 습식 산화가 건식보다 빠르고 건식 산화막이 더 치밀하며 산화막은 절연체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전류와 전자계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체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1초 동안의 기준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입니다. 정답은 3번, 6.25 곱하기 10의 18승입니다. 전류 I는 Q를 T로 나눈 값에서 Q는 I 곱하기 T로 1A 곱하기 1초는 1쿨롱입니다. 전자계수에는 Q를 2로 나눈 값으로 2를 1.6 곱하기 10의 -19승으로 나누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전자와 전공이 모두 이미터 전류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BJT에서 이미터 전류는 전자와 전공 모두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미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터를 베이스보다 높게 도핑합니다. 컬렉터는 낮게 도핑되며 역방향 전압 증가 시 베이스 폭은 감소합니다. 14번째 문제는 PN 접합의 접촉전 위차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단 접합인 PN 접합에서 P 영역과 N 영역의 불순물 밀도가 각각 10의 18승과 10의 15승일 때 상온에서의 접촉전 위차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KT를 Q로 나눈 값은 26mV이고 진성 캐리어의 농도는 1.5 곱하기 10의 10승입니다. 정답은 3번, 0.757V입니다. 접촉전 위차는 VT 곱하기 NA 곱하기 ND를 NI 제곱으로 나눈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0.026 곱하기 약 29.1은 약 0.757V가 됩니다. 15번째 문제는 부성저항 특성 다이오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는 다이오드는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터널 다이오드입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높은 도핑 농도로 인해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여 특정 전압 구간에서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감소하는 부성저항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주파 발진기 등에 활용됩니다. 16번째 문제는 PN 접합의 전압전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PN 접합의 전압전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역방향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 어느 임계 전압에서 전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항복 현상이라고 한다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를 계속 증가시키면 제너 항복이나 에벌란치 항복이 발생하여 전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항복 현상이라 하며 제너 다이오드는 이 특성을 이용한 소자입니다. 17번째 문제는 순수 반도체의 에너지 갭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수 반도체에서 전자나 전공의 농도가 같다고 할 때 전도대의 준위가 0.9 일렉트론 볼트, 가전자대의 준위가 1.6 일렉트론 볼트이면 순수 반도체의 에너지 갭은 몇 일렉트론 볼트인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0.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에너지 갭은 전도대 준위에서 가전자대 준위를 뺀 값입니다. 1.6에서 0.9를 빼면 0.7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18번째 문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온도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온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한 전류는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소수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여 역방향 포화 전류가 증가합니다. 순방향 전류도 증가하며 실리콘 다이오드가 게르마늄보다 온도 특성이 우수합니다. 온도 상승 시 순방향 전압은 약 -2mV의 섭씨도로 감소합니다. 19번째 문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 접합이 순바이어스, 컬렉터 접합이 역바이어스인 경우에 동작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활성 영역입니다. BJT에서 이미터 접합이 순방향, 컬렉터 접합이 역방향 바이어스 되면 활성 영역, 즉 능동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이는 증폭기로 사용되는 정상 동작 영역입니다. 두 접합 모두 역방향이면 차단, 모두 순방향이면 포화 영역입니다. 20번째 문제는 디지털 집적 회로의 트랜지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집적 회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절연체, 반도체 구조를 갖는 트랜지스터는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은 금속 산화막 반도체 구조를 가진 트랜지스터로 디지털 집적 회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낮은 전력 소모, 높은 집적도, 간단한 제조 공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커스텀 레이아웃 산업기사 9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